안녕하세요. 실패를 공략하는 남자 김소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무자본으로 창업해서 꽤나 많은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해드렸죠. 오늘 역시 그 이야기들을 확장해서 좀 더 자세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자본 창업을 포함해서 그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지금도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이며 제 주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중개업 시작, 부동산 창업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도 있겠네요. 소자본 창업, 무자본 창업으로 시작해서 연간 1억에서 2억 정도를 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중개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업으로는 연봉 1억, 2억에 해당하는 월 순이익 700, 1200 정도를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가능한 소득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2억에서 5억 정도의 그 주택, 부동산을 매매로 중개하면 법적 중개 수수료 상한은 80에서 200만 원입니다. 다른 부동산과 공동중개 없이 내가 보유한 물건을 내가 유치한 손님이 계약한 경우는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2배를 받을 수 있긴 하죠. 하지만 계약의 상당수가 공동중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최대로 받았을 때 이야기고요. 조금씩 깎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전세 월세는 이보다 수수료가 더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수입으로 월 1000만 원을 벌려면 이런 거래를 몇 번을 해야 되나요? 사무실, 월세, 광고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5건에서 많게는 10건 정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계약 건수는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불가능하고요. 이런 계약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그 다양하게 벌어지는 사건은 감당이 불가능할 겁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거래 금액이 큰 서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의 창업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9억에서 15억짜리 주택, 그 아파트를 중개하면 일방에서 받는 법정 수수료가 450에서 900입니다. 양쪽에서 받는 거래를 성사시키면 2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건만 해도 월 1000만 원 정도를 버는 것이 가능해지죠. 월 2~3건 정도의 계약을 할 수만 있다면 연봉 1억에서 2억에 해당하는 돈을 순수입으로 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개 수수료가 깎이는 문제도 있고 애초에 매매로 월 2~3건의 계약을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불가능해요. 그 전세 월세를 섞어서 월 2~3개 정도 계약하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이 경우 예상소득은 한 500 정도? 혹은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 같네요. 자, 결론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으로 순수익 월 1000만 원을 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며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남자 공인중개사들은 상가로 뛰어들고 건물 매매 등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시장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바로 분양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축 주택 분양시장은 똑같이 주택을 보여주고 계약하는 일이지만 수수료 구조 자체가 크게 다릅니다. 3~4억짜리 물건을 매매로 성사시켜도 수수료가 2천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시행사가 그렇게 줘요. 그래서 2~3개월에 한 건만 계약을 해도 연봉 1억이 가능합니다. 2~3개월 동안 2건을 하면 연봉 2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축 분양 현장은 인천, 부천, 서울과 그 인접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8세대, 16세대 이런 빌라라든가 도심에 우뚝 솟아있는 한 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제가 말하는 신축 분양 현장이며 높은 수수료를 주는 거래 물건입니다. 신축 분양 현장에 대한 정보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도 기반으로 위치와 현장 정보, 수수료 정보 등을 분양하는 그 대행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올려두기 때문이에요. 분양 대행사들은 해당 플랫폼에 광고를 하고 부동산이나 컨설팅 회사에서 문자 등을 발송하며 손님 유치를 꾸준히 요청합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빨리 팔아줘야 분양 대행사도 빠르게 집을 팔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분양 대행회사와 부동산 및 컨설팅 회사는 공생관계로 일을 합니다. 자, 이런 구조 안에서 무자본 창업 또는 소자본 창업으로 연간 1억씩의 소득을 거두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친구는 집에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비용이 없고요.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죠. 광고는 오직 유튜브로만 하기 때문에 광고비 지출도 없습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죠.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고요.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시행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해 고정비 지출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이나 압박이 없고요. 혼자 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적고 시간 또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편이며 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도 질 필요가 없고 허위 광고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는 루틴을 정해서 미팅이 없는 날은 신축 분양 현장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2일에 1개 혹은 2개 정도를 올리고 있어요. 영상을 올리다 보면 문의가 들어옵니다. 문의가 오면 응대를 하고 문자가 아닌 전화를 통해서 미팅 약속을 잡고 집을 보여줍니다. 조건에 맞춰서 여러 개의 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문자로만 소통하지 않고 미팅 약속은 꼭 전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름의 노하우인데 전화로 약속을 잡아야 약속이 깨지지 않고 만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해요. 어쨌든 미팅을 진행하고 그러다가 계약이 나오면 너무 좋고 안 나오면 많은 거죠. 계약은 쉽게 나오진 않지만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앞서 말했던 수수료가 원체 커서 3개월에 한 건만 나와도 꽤나 큰 돈을 법니다. 이 친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000몇백 명 정도로 큰 의미가 없는 수치이고요. 영상당 조회수 역시 수백에서 많아봐야 1000몇백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화려한 편집 없이 그저 담백하게 올립니다.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친구는 혼자서 일하기 전에 다녔던 그 회사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봤고 경험했고요. 그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나 봅니다. 쟤는 되는데 나도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 그 수고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시간만 날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중개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소개할 수 있는 물건이 오직 신축 분양 물건으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한계도 있어요. 미팅이 이루어져도 계약 확률이 좀 떨어지고 솔직히 약간 운에 기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친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요. 현재는 합동사무소에서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을 내며 책상 한 칸을 쓰고 있습니다. 합동사무소란 계약을 체결한 그 대표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공동대표 형태로 운영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 친구 역시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닌 대표 공인중개사로서 그 작을지언정 개업을 한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실 집기를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월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무자본 창업에 가까운 형태가 되겠네요. 이런 형태의 부동산 창업은 본인 혼자 힘으로 모든 물건 확보 및 손님 확보가 가능할 경우만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친구 역시 유튜브 광고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신축 분양 현장을 찾아다니며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며 문의가 오는 것을 계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조금 더 현명하게 일을 합니다. 네이버에 등록된 수많은 매물과 공동 중개망에 올라온 매물들, 그리고 업자들에게 들어오는 문자들에서 괜찮은 미끼 매물들을 확보해서 신축 분양 현장 계약을 위한 갤러리 집으로 활용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올수리 빌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그 올수리 빌라란 지하나 그 엘베 없는 3, 4층의 오래된 빌라를 헐값에 사서 수리해서 파는 업자들의 물건을 말해요. 진짜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빌라 매물들 중에는 한계에 이른 주인들이 종종 정말 싸게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물건들을 빌라 수리 업자들이 사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깨끗하게 수리한 후 그 벽지랑 그 장판 그리고 싱크대 정도, 화장실 정도 하는 데는 500에서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수리한 후 2000에서 3000만원을 붙여가지고 파는 빌라, 저희는 이런 빌라를 올수리 빌라라고 합니다. 이런 빌라는 팔아주면 업자들이 대략 10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줘요. 근데 나름 깨끗하게 수리된 빌라고 가격 역시 주변 시세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계약 가능성이 괜찮은 편입니다. 이런 점 역시 유튜브로 소개하면
신축 분양만 소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문의가 오고요. 더 많은 미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팅 시 보여줄 수 있는 미끼 매물들을 여러 개 파악해둔 터라 오직 신축 분양 물건만을 취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계약 진행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수수료 높은 신축이 아니더라도 수수료가 낮지만 다른 물건 계약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진행이 가능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직 신축만 취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동산 사무실은 오직 현수막과 전단지로만 문의 전화를 받고요. 사람들을 만납니다. 출근을 하면 전단지를 대량으로 출력하고 테이프 작업을 하고 점심 무렵 2-3시간 정도를 전단지 부착하면서 보냅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전봇대나 그 벽면을 찾아다니며 붙여요. 많이 다니다 보면 좋은 장소들이 금방 파악되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붙이면 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활용하면 효율이 더 좋겠죠.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좀 쉬다가 5시, 6시 정도가 되면 퇴근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으로 나가 현수막을 몇 장 걸고 퇴근을 합니다. 이 사무실 역시 일반적인 중개 물건들은 취급하지 않고요. 올수리 빌라와 신축 분양 물건만을 주력으로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양시장을 이해하고 그 수수료 체계를 알고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일반적인 중개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계약 한 건이 이루어지려면 들어가는 노력이 비슷한데 결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들어가는 노력 대비 높은 소득을 내려면 수수료가 높은 물건들을 취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올수리 빌라를 손님을 처음 만나기 위한 미끼 역할로 사용하며 가급적 신축 분양 현장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전단지와 현수막을 보고 전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20대, 30대보다는 50대, 60대 사람들이 전단지나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대 분들은 20, 30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덜 꼼꼼하고 덜 까다롭고 정보가 조금 부족하고 어리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이유로 약간의 사기성 스킬을 좀 활용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죠. 솔직히 매우 정직하게 손님에게 좋은 매물을 추천하기보다는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전히 전단지와 현수막 광고가 효과가 있으며 꾸준히만 하면 여전히 괜찮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지역적인 편차가 매우 커요. 어떤 지역은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현재 전단지로만 일하는 부동산이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부동산조차도 전단지 작업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한정해서 진행합니다. 수년간 반복된 경험에서 쌓인 데이터가 그런 결과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서울, 구로, 대림이나 인천, 부천의 빌라 밀집 지역만 일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부동산 무자본 창업 또는 소자본 창업을 해서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실패를 공략하는 남자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